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금융계의 맞춤 정장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색 옵션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아니, 평범한 상품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걸 금융공학이 과연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혁신의 세계로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시작부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옵션, 플레인 바닐라 옵션이라고 하죠. 이건 딱 기성복 같아요. 편하고 효율적이고. 근데요, 만약에 시장이 이 기성복으로는 도저히 핏이 안 나오는 아주 까다로운 고객처럼 군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평범한 옵션의 세계를 넘어서 금융공학의 정수가 담겨 있는 이색 옵션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럼 이 둘 대체 뭐가 다를까요?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 옵션이 그냥 가게에서 바로 사입을 수 있는 기성복이라면 이색 옵션은 디자이너가 제 몸에 딱 맞춰서 한 땀 한 땀 만들어준 맞춤 정장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기성복은 누구나 입으니까 시장에서 사고팔기 쉽죠? 유동성이 높아요. 하지만 나만을 위해 만든 정장은 글쎄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 아니면 거래하기 어렵겠죠? 바로 이겁니다. 표준화냐 맞춤화냐. 여기서부터 유동성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맞춤형 상품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런 거 만들어 볼까 해서 나온 게 절대 아니에요. 시장에서 정말 이거 없으면 큰일 나겠다 하는 절박한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 상품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위험들 말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경로 의존형 옥상. 이게 이름 그대로예요. 만기 때 얼마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가격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그 경로 전체가 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졌다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서 이게 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원유를 사와야 하는 정유사가 있어요. 이 회사 입장에선 오늘 유가가 갑자기 폭등하고 내일 폭락하는 거, 이런 하루하루의 널뛰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이에요. 꾸준한 그 가격. 근데 일반 옵션은 어때요? 만기일 딱 하루 가격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의 니즈는 전혀 채워주질 못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해답, 바로 그게 아시안 옵션입니다. 이건요,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손익을 딱 결정하게끔 설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정유사처럼 꾸준한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된 기업에게는 정말 안성맞춤인 상품인 거죠. 네, 맞아요. 여기 공식을 보시면 평균 가격이 들어가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최종 가격이 아니라 그동안의 평균 가격으로 손익을 계산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 같잖아요. 근데 이 작은 발상의 전환이 변동성은 낮춰주고 장기적인 위험은 관리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좀 다른 종류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런 건 어떠세요? 평소에는 그냥 잠자고 있다가 주가가 어떤 특정 장벽을 탁 하고 넘어서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만 효력이 생기는 그런 옵션. 상상이 가시나요? 네, 맞아요. 옵션의 존재 자체가 조건부인 거죠. 이러이러한 조건이 만족되면 효력이 생기거나 혹은 사라지거나, 바로 이런 조건부 개념을 상품으로 만든 게 배리어 옵션입니다. 이 배리어 옵션은요, 특정 가격대에 보이지 않는 온오프 스위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기초자산 가격이 움직이다가 이 스위치를 딱 건드리면 옵션이 갑자기 생겨나기도 하고, 반대로 멀쩡히 있던 옵션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기도 하는 거죠. 여기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녹인, 나크인이라고 하죠. 이건 장벽에 닿으면 없던 옵션이 짠 하고 생겨나는 거고요. 반대로 녹아웃, 낙아웃은요, 멀쩡히 있던 옵션이 장벽에 닿는 순간 펑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가가 이 가격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불필요한 보험료를 아끼는 식으로 아주 정교한 전략을 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이번에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투자자를 위한 옵션이에요. 방향은 도저히 모르겠는데 곧 엄청나게 한번 흔들릴 것 같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도구죠.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곧 실적 발표를 한다거나 중요한 정책이 발표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일 건 거의 확실해요. 근데 그 방향이 위일지 아래일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런 안개 속 같은 상황에서 대체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선택 옵션, 즉 추저 옵션이 빛을 발합니다.
지금 당장 콜이냐 풋이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나중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먼저 사두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본질적으로 어느 길로 갈지는 나중에 결정할게 하는 그 권리를 사는 거예요. 시장이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이 선택권이라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 이색 옵션들이 얼마나 구체적인 문제들을 똑똑하게 해결하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강력한 힘에는 당연히 그만큼의 어려움과 위험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기 나온 말 그대로예요. 이 상품들은 금융공학자들이 고객의 아주 구체적인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맞춤형 솔루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문 장비들이 그렇듯이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설계도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아주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색 옥션은 양날의 검이에요. 특정 유형을 정말 정밀하게 저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하지만 그 대가로 뭘 감수해야 하냐? 가격 계산하는 건 너무 복잡하고 막상 팔려고 하면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도 어렵고 이런 단점들이 있는 거예요. 즉, 정밀함을 얻는 대신에 단순함과 편의성은 포기해야 하는 일종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인 셈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색 옵션은 누구나 차는 거는 전자시계가 아니에요. 뭐랄까, 숙련된 장인이 수백 개의 복잡한 부품을 하나하나 조립해서 만드는 명품 기계식 시계에 가깝죠. 금융혁신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 정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가치를 제대로 쓰려면 그에 걸맞은 깊은 이해와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복잡하고 정교한 금융혁신들, 과연 이게 새로운 기회의 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가득 담긴 판도라의 상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금융의 미래를 만들어갈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